안녕하세요. 레몬 PD입니다. 5월 연휴도 많고 집콕할 시간도 길죠. 이럴 땐 넷플릭스 한번 제대로 털어줘야 제맛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5월에 공개되는 넷플릭스 신작 중에서 장르별로 꼭 봐야 할 작품들만 싹 다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오리지널부터 글로벌 화제작까지 지금 바로 플리스트에 추가해두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이번 달에는 최근 극장에서 개봉했던 화제의 한국 영화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줄줄이 공개됩니다. 연기력, 연출,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스토리까지 지금 소개하는 작품들만 챙겨봐도 5월 연휴는 순삭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5월 14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영화 브로큰입니다. 하정우, 김남길, 류혜우가 격돌하는 이 작품은 동생이 죽고 형이 진실을 쫓기 시작하면서 현실과 소설, 그리고 과거가 얽히는 미스터리한 추적을 그린 복수극입니다. 김진환 감독의 두 번째 장편으로 전작 양치기들과는 결이 다른 훨씬 무거운 톤의 한국형 누아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개봉 직후 평단과 관객의 평가는 꽤 냉정했습니다. 에그지수는 59%, 관객 수는 약 19만 명으로 손익분기점이 6분의 1에 불과했죠. 감정선이 납득되지 않는다, 복수의 명분이 약하다, 올드한 연출이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해외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브로큰은 국내 개봉 전 198개국에 선판매되었고 2025년 글래스고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유일한 한국 영화이기도 합니다. 완성도 면에선 분명 호불호가 갈리지만 묵직한 감정선과 형제라는 테마, 그리고 배우들의 진한 연기를 보고 싶다면 넷플릭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5월 19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영화 승부입니다. 이병헌과 유아인 두 배우가 대한민국 바둑계를 뒤흔든 스승과 제자로 만납니다. 실존인물 조은현과 이창호, 천재와 천재가 마주한 순간 승부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감정의 격돌이 됩니다. 승부는 김형주 감독의 연출로 80년대에서 90년대 한국 바둑계 특유의 정적이지만 팽팽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담아냈죠. 말보다 시선, 움직임보다 침묵. 바둑판 위의 심리전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듭니다. 이병헌은 압도적인 집중력으로 조훈현을 연기하며 연기의 정점을 또 한 번 찍었다는 호평을 받았고, 유아인의 절제된 내면 연기 또한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개봉 당시 관객 수는 약 211만 명, CGV 골든에그 지수는 무려 96%. 이병헌 미쳤다, 몰입감이 장난 아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죠. 실제 대국에서 조은현의 비틀린 자세나 경기 중 긴장감을 그대로 재현한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다만 긴 러닝타임과 조은현 캐릭터의 극복 서사가 축약되며 후반부가 다소 흐릿하게 마무리된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또한 유아인의 마약 사건으로 인해 작품은 한 차례 공개가 연기됐고, 결국 그의 얼굴은 예고편, 포스터 등 공식 마케팅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배우 본연의 연기만큼은 분명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바둑이라는 정적인 소재를 몰입감 있게 풀어낸 심리 드라마,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뜨거운 감정선이 궁금하다면 승부, 이번 5월 넷플릭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5월 16일 넷플릭스에서 첫 공개되는 오리지널 한국 시리즈 탕금입니다. 이재욱과 김재욱은 이제 곧 죽습니다 이후 재회했고, 조보아와 김재욱 역시 사랑의 온도 이후 7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보아에게는 이번 작품이 첫 OTT 오리지널 사극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조선시대, 상단의 후계자가 실종되며 벌어지는 비밀과 음모, 그리고 그 안에서 얽히고 설킨 감정과 욕망이 조용히 하지만 집요하게 뒤엉켜갑니다. 특히 상단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펼쳐지는 계략과 감정선은 궁중암투나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인간관계로 그려집니다. 이재욱과 조보아는 각자의 상처와 야망을 품은 인물로 등장하며 화려하진 않지만 압도적인 눈빛과 분위기로 스크린을 채웁니다. 탕금은 멜로와 미스터리, 그리고 사극의 결을 고르게 갖춘 작품입니다. 검이나 총보다 시선과 침묵, 대사보다 관계의 균열이 더 큰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드라마의 제목 탕금, 현악기의 줄을 아주 살짝 건드린다는 뜻처럼 극 속 인물들의 관계도 그렇게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지만 그 울림은 오래갑니다. 궁중이 아닌 상단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조선 미스터리, 말보다 눈빛, 액션보다 감정선. 탕금, 이번 5월 16일 넷플릭스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해외 넷플릭스 신작 뭐부터 볼까? 이번 5월엔 스릴러, 코미디, 가족극까지 한국 시청자 입맛에도 딱 맞는 해외 오리지널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소개할 장르는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큼 긴장감 넘치는 작품들, 스릴러, 미스터리, 오컬트,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전과 공포까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할 작품은 전 세계 티노러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시리즈의 신작, 넷플릭스를 대표하는 호러 시리즈 피어 스트리트의 새로운 이야기 피어 스트리트 프롬 퀸이 5월 23일 공개됩니다. 이 시리즈 기억하시죠? 2021년 R.L. 스타인의 원작을 바탕으로 저주받은 마을 쉐이디사이드에서 벌어지는 300년간의 연쇄살인을 3편의 영화로 풀어낸 파격적인 호러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3주 연속 공개라는 형식도 화제가 됐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호러 중 보기 드물게 고정 팬덤을 만들어낸 시리즈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내 후속작 프롬 퀸이라는 타이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편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되 전혀 다른 캐릭터와 사건으로 전개되는 스탠드얼론 시퀄입니다. 배경은 1988년 쉐이디사이드 고등학교의 프롬 파티. 여고생들의 프롬퀸 경쟁 속에서 하나둘 실종 사건이 벌어지면서 단순한 질투와 허영이 점점 피로 물든 밤으로 번져갑니다. 특히 아웃사이더가 프롬퀸 후보로 지명된 그날 밤 모두의 운명이 바뀌는 설정은 기존 슬래셔 문법의 미스터리와 10대 심리극을 더 씹혀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공개된 티저만으로도 팬들은 완전 스크림 느낌이다. 이건 시즌 통째로 정주행 각이라며 흥분했고 미국 유럽 커뮤니티에선 넷플릭스가 드디어 슬래셔 감각을 되찾았다. 10대 감정과 슬래셔를 이렇게 잘 섞는 시리즈는 이거 하나뿐이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전작의 레트로 감성, 강렬한 캐릭터, 음악의 활용은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리즈의 매력은 단순히 누가 죽는가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에 집중한다는 점. 무섭기만 한 공포가 아니라 감정이 얽히고 서사가 남는 공포. 피어 스트리트는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편도 누가 죽는가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5월 8일 공개 예정인 프랑스에서 먼저 입소문을 타며 화제가 된 심리 스릴러 배드 인플루언스입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아주 현대적인 공포, 바로 SNS입니다. 모두가 좋아요를 누르고 완벽한 일상을 공유하는 시대지만 그 뒤에 감춰진 조작과 불안, 그리고 진짜 자아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죠. 주인공은 완벽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인플루언서. 하지만 어느 날 낯선 여성과 얽히게 되면서 그녀의 커리어와 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메시지, 그러다 작은 의심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점점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잃어가게 되죠. 배드 인플루언스는 유혈낭자한 호러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무너져가는 사람의 심리를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그려낸 심리극입니다. 공개 전부터 프랑스판 유 느낌, 소셜 호러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해외 반응이 있었고 특히 SNS에 지친 세대라면 더 깊이 몰입하게 될 작품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겉은 반짝이지만 속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진짜 스릴러 아닐까요? 이 작품은 특히 유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다크웹을 좋아했던 분, 잔잔하지만 서늘한 심리 스릴러를 선호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감정이 깊고 긴장감 있는 작품들을 지나 이제는 조금은 웃기지만 아픈 이야기, 웃으면서도 현실이 씁쓸하게 스며드는 블랙 코미디와 사회 풍자극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파트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폭발하는 갈등, 아이러니, 그리고 공감을 담아낸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무겁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은 이야기들이죠. 그중 첫 번째는 웃음과 눈치 싸움, 그리고 과몰입의 끝판왕이 모두 모인 현실극. 유쾌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공감되는 이야기. 바로 부모들의 축구 전쟁입니다. 제목만 보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운동장 이야기 같지만 진짜 주인공은 그 뒤에서 소리 지르고 눈빛을 교환하는 학부모들입니다. 유소년 축구리그. 경기장은 작지만 부모들의 기대와 압박은 프로 경기 못지않은 전쟁터가 되죠. 이 드라마는 스포츠를 소재로 했지만 실제로는 과잉 교육, 자식에 대한 집착, 이기심, 비교와 허세까지 현실 부모들의 감정이 교차하는 리얼한 심리극에 가깝습니다. 미국 현지에선 웃으면서 봤는데 뒷골 땡긴다, 현실이 이 정도면 진짜 무섭다는 반응이 많았고 한국식 입시 과외 문화와도 놀랍도록 닮은 부분이 많아 우리에게도 꽤 공감될 만한 블랙 코미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웃긴데 슬프고 익숙한데 불편한 부모들의 축구 전쟁은 웃음 속에 묻어있는 현실의 씁쓸함을 아주 잘 건드리는 작품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건 축구장이 아니라 부모의 욕망이 충돌하는 전장이에요. 잔소리보다 눈빛, 응원보다 경쟁심. 부모들의 축구 전쟁. 이번 5월 16일 넷플릭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산 청춘 블랙 코미디 드라마 배드보이입니다. 유쾌한 듯 거칠고 어딘가 아프고도 진심 어린 이야기죠. 주인공은 17소년, 가정폭력, 거리의 삶, 분노, 자학, 온갖 불행이 겹친 소년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특별한 건 그 안에서도 웃깁니다. 절망과 막장 속에서도 주인공은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재밌게 버텨야겠다고 선택하죠. 어른들보다 더 노련한 농담, 누구보다 빠른 눈치, 그리고 감정을 숨긴 채 세상과 거래하는 법을 배워가는 청소년. 배드보이는 소년범이라는 낙인 아래 진짜 인격과 감정이 지워지는 구조를 꼬집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웃고 떠들고 친구를 만들고 싸우고 그 와중에 누군가는 정말 사람이 되어갑니다. 잔인한 장면보다 잔인한 상황들로 가슴을 찌르고 대사보다 눈빛, 사건보다 관계로 시청자를 흔듭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선 화제성과 완성도를 모두 인정받았고 유포리아와 조커 사이 어딘가에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유머로 버틴다는 건 사실 가장 슬픈 생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웃기지만 마음이 시큰한 이야기. 배드보이는 우리가 외면한 청춘의 초상을 블랙 코미디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폭력보다 상처, 범죄보다 진심. 배드보이 5월 2일 넷플릭스에서 확인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5월 22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미국산 블랙 코미디 미스터리 드라마 사이렌이 노래할 때입니다. 배경은 햇살 가득한 해변 저택,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건 권력 조작 그리고 자매 사이의 균열입니다. 주인공 데버는 여동생 시몬이 새로운 상사, 사회 명사 미켈라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보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저택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데번 본인이 미켈라의 매혹적인 세계에 빨려들기 시작하죠. 누가 누구를 조종하는 걸까? 사이렌처럼 유혹하는 이 세계는 누구의 파멸로 끝날까? 줄리안 무어, 메건 파히, 밀리 알콕, 케빈 베이컨까지 연기력도 탄탄합니다. 전체 5부작의 짧은 시리즈지만 몰입감은 꽤 묵직합니다. 빅 리틀 라이즈, 나 더 화이트 로터스를 좋아했다면 분명 끌릴 만한 작품. 유혹은 언제나 부드럽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끝엔 대가가 기다리고 있죠. 5월 22일 넷플릭스에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입니다. 5월 9일 넷플릭스에 공개되는 이탈리아 감성 가족 드라마 논나입니다. 논나, 이탈리아어로 할머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영화 속 논나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한 가족의 뿌리이자 고집의 상징이자 누군가에겐 부담이지만 누군가에겐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논나는 음식과 가족 그리고 그리움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한 남자가 그녀를 기리기 위해 전혀 새로운 방식의 레스토랑을 엽니다. 셰프? 요리학교 출신? 아닙니다. 그는 진짜 이탈리아의 할머니들을 직접 주방에 셉니다. 이탈리아 전통의 맛, 그 집의 방식, 가족을 위해 수십 년간 끓여온 그 손맛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레스토랑이 시작됩니다. 이 레스토랑의 촬영지는 현재는 문을 닫은 미국 뉴저지의 전설적인 식당 스피리토스. 수많은 이들의 추억이 깃든 주방과 테이블이 그리움의 무대가 되어 영화 안에 그대로 살아납니다. 논나는 단순한 음식 영화가 아닙니다. 음식을 매개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붙잡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할머니가 끓여주는 수프 한 그릇, 말없이 나눠 먹는 저녁 한 끼가 주는 감정선은 언어를 넘어 전해지는 힘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한 사람 때문에 뒤엉킨 가족.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가족인 사람들, 그게 바로 논나입니다. 리틀 포레스트, 굿바이 마이 파더 같은 음식, 가족 서사에 울컥했던 분께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2025년 5월 넷플릭스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영화부터 글로벌 감성 드라마까지 놓치면 아쉬운 몰입형 작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잡한 하루 끝에 당신의 감정을 어루만져줄 작은 이야기 하나를 찾고 있다면 이번 5월 넷플릭스에서 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레몬PD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